어? 아니 사인 야, 36도? 반중해야 돼요. 왜 36도 왜 궁금해? 한국이가 이런. 내가 이거 모르면 다 바보래요. 바보라고는 안 했어요. 아니 공부 안 하는 놈이 했잖아. 사인 36도 어떻게 알아? 아니 그니까 그거 36도 구하는 그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걸 얘가 아나 그걸 그냥 물어본 거예요. 공부 안 하는 놈이라며. 햇살 모르지 왜 공부 안 하는 그냥 얘가 사인 36도? 나는 의도를 파악해. 야, 난 공부 안 아니 해서 의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야. 이미 사인 36도면 약 야. 약 0.6보다 조금 작은데 0.5 얼마 나올 것 같은데. 저걸 왜 알고 계시지? 어? 뭐라고? 사인 37도는 알아. 왜 알아요? 왜요? 사인 37도는 0.6이야. 문제 있잖아. 때 그 뭐지? 아니 삼각함수 그 합성은 아니라니까 그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리한 부분이 어디까지 했죠? 야 그래가지고 문제 될거 아니야 이거 내주는데 돼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어, 쿨롬 법칙 했고 전기장 했었나요? 시간 안 갖고 왔네. 민성아 어디까지 했지? 민성이가 가장 정확해. 한개 나가야겠구만 나가. 그 앞쪽 같아. 쿨롱 법칙까지 했지? 전기장 소개까지 했니?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기장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었죠. 복습. 전기장은 기호로 뭐라고 쓴대? E라고 쓰고 있어요. 얘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얘는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전기력선 수야. 단위 면적은 얼마가 되죠? 1제곱미터가 되겠죠.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전기력 선속이야. 전기력선에 대한 다발의 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걸 전기장이다라고 얘기했죠.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써먹었던 게 바로 뭐야?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다라고 했어.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전기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기장 E라는 것은 Q분의 F다라고 썼지.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1차적으로 뉴턴 퍼 쿨롬이란 단위를 쓸 수 있다라고 했지. 또는 F는 얼마? Q이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 쿨롱의 힘이다. 쿨롱 법칙이라고도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다고 합니다. 자, 이때 전기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수업 내용. 자, 전기장은 이렇게 얘기야. 플러스 전화 주위에서는 자, 여기 플러스 전화가 있으면요. 전기장은 플러스 전화로부터 어떻게? 나가는 방향으로 나타난대. 오케이?
모두 다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조금 바깥에서는 또 어떻게 돼? 또 나가는데 크기가 갑자기 확 줄어버렸지. 거리에 관계된 값으로 나타나는데 그 바깥쪽에는 더 크기가 작아지는. 그래서 플러스전화에서는 이렇게 뚫고 나가는 모양의 전기장을 갖고 있다라고 해. 자, 그리고 마이너스 전화 주위에서는 자, 마이너스 전화 주위에서는 어떻게 돼버려? 이쪽에 마이너스 전화가 있으면 뚫고 들어오는 모습으로 나타나. 자,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이거보다 더 작아진 크기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나타난대.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기장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전기장의 방향은 그래서 항상 어때? 이렇게 표현해줘. 전기장 방향은 얘를 이용한다면 어떤 중심 전하가 있을 때 중심 전하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이지. 맞아요? 힘의 방향이고 나중에 이 전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준 게 전기력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 선상의 접선 방향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유전체라는 물질이 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일단 패스를 할게. 이거는 뒤쪽에 어디에서 축전기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전기장은 벡터야. 그래서 합성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기장의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특별한 점에서의 전기장을 볼까? 이 점에서의 전기장은 자, 플러스에 의한 전기장이 나가는 전기장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기장을 갖게 될 거야. 자, 얘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자. 그럼 두 녀석이 합으로 나타내 주겠네. 두 녀석의 합으로 자, 합성 전기장을 나타내 줄 수 있다. 오케이? 또 다른 지점을 한번 볼까? 뭐 이런 지점 볼까? 여기 보자. 여기를 보면 얘는 나타난 전기장의 크기가 커지겠지. 그래 안 그래요? 이쪽은 거리가 멀어지니까 더 작아지겠지. 맞아? 그래서 두 녀석의 자, 합방향으로 전기장이 나타난다라고 해. 오케이? 요 주변에서 한번 볼까? 요 주변에서. 요 주변에서는 예이한 전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 나가는 전기장이 나타나지. 멀어졌으니까 크기가 줄었을 거야. 그리고 예이한 전기장은 가까워졌으니까 크기가 커졌지. 그래서 두 녀석의 합으로 전기장이 나타난다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전기장은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선을 이어나간 걸 우리는 전기력 선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그래서 전기력 선상의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그 위치에서의 전기장 방향과 같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점전화 주위에서의 전기장을 얘기해 보자. 자, 점전화 주위에서의 전기장을 얘기해 볼게. 이쪽에 중심 전하가 있대. 플러스 Q가 있다라고 해볼게.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이야. 이쪽에 플러스 스몰 Q가 있었어. 그럼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쿨롱의 힘이 나타나지. 쿨롱 힘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나가는 방향이니까 그냥 크기만 써줄게. 이때 쿨롱 법칙에서 쿨롱 힘은 얼마가 되지? K 곱하기
K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가 돼버리지. 그리고 방향은 나가는 방향으로 나타나. 이때 전기장은 어떻게 쓰기로 했어? 전기장은 Q분의 F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치? Q분의 F야. 그러면 얘는 자 이런 값을 갖게 돼. all 제곱분의 라지 Q라는 값을 갖게 돼. 그래서 얘는 어때? 이 방향에 전기장 1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름에서 나가는 방향에 전기장을 갖는다. 오케이? 그럼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은 Q가 빠진 K 곱하기 R분의 R 제곱분의 Q라는 값이 돼버리네요.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점전에 의한 전기장 크기야. 자, 점전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는 E라는 값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고 방향은 지름이 증가하는 방향이 돼서 R 해시라고 쓸게. 이거는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야. 단위 벡터라는 게 무슨 뜻이지? 크기가 1이고 방향만 가리키는 벡터야. 그래서 자, 지름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이런 벡터를 갖더라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도체 내부에서 갖게 되는 전기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보자. 어떤 도체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플러스 전하를 줘볼까? 플러스 전하를 줘봤대. 플러스 전하를 주게 되면 전하들은 플러스끼리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안에 플러스를 잔뜩 줘봤어. 어떻게 될까?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겠지? 밀어내면 얘들은 어때? 밀어내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이동을 하게 돼. 그 위치가 어떤 위치에가? 표면에만 위치하게 된대. 내부엔 전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떤 전하에 의해서 뻗어나가는 게 바로 전기장이잖아. 그렇다면 어떤 중심? 0을 중심으로 도체 내부를 임의 점을 잡았을 때 거리가 특별히 얼마큼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전하가 있니 없니? 없어. 전하가 없다면 전기장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린다라고 해. 그래서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항상 0이야. 왜냐하면 전하들이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기 때문이라고 해. 오케이? 표면에만 분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거리가 더 커진 도체 바깥쪽에서 살펴보면 아주 멀리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 아주 멀리 있어. 이 크기를 무시할 수 있지. 마치 뭐처럼 보여? 점처럼 보인단 말이야. 얘가 갖고 있는 전체 전하가 Q라고 한다면 얘는 점처럼 보여서 전기장이 얼마처럼 보일까? K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Q처럼 보이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표면에서 전기장이 자, 전하들이 표면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전기장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전하도 없기 때문에 0이고 외부에서는 점처럼 취급해서 얘는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과 똑같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라는 값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도체에서의 전기장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력선. 자, 전기력선에 대해서 봅니다.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이런 게 전기력선이다. 전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이다. 현이 졸려? 우쭈쭈. 현이 왜 이렇게 눈이 피곤해 보여? 눈이 말랐어? 눈물이 마른 거야? 눈이 마른 거야? 아, 요즘 건조의 날이 워낙 산불이 잘 엄청나게 나잖아. 날씨 건조하면은 산불이 보통 사람이 실수로 낼 수도 있지만 나뭇가지들이 마찰돼 갖고 불나기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산림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불이 나면 안 돼. 근데 되게 재미난 곳이 있어. 미국에 가면 요세미티 파크라는 곳이 있지. 요세미티 파크라 그러고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쭉쭉 자라. 길이가 몇십 미터야. 그런 나무 본 적이 있지. 영어책에 표지에 많이 나오는데 요세미티 공원. 거기 가면 그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종자가 껍질이 엄청나게 두껍대. 그래갖고 발화를 잘 안 한대. 근데 그 지역도 주기적으로 건조할 때 불이 잘 나나 봐. 그래갖고 불이 나면은 기존의 나무들은 어떻게 되니? 타서 고사가 돼버리겠지. 근데 그 열기에 의해서 이 씨앗의 껍질이 깨지는 거야. 깨져갖고 걔들이 발화를 해갖고 나무가 된다라고 해. 그래갖고 산불이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마다 큰 산불이 나주니까 나무들이 더 잘 자란다라고 해. 특이하지. 그 요세미티 공원 가면은 나무가 엄청나게 커갖고 나무 속에다 터널 파갖고 차도 지나갈 정도지. 나무 지름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어? 불나면 어떡하냐? 가서 꺼야지. 그냥 냅두면 불이 엄청나게 커지잖아. 어? 그러니까 가서 꺼야지. 근데 막을 방법이 없어. 숲이 워낙 넓어갖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산불은 요즘 사람들이 미친 짓 해서 그래. 자꾸 하지 말라는데 시골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친 짓 해서 그래. 옛날부터 그걸 했거든. 우리나라 봄이 되면은 농사 짓기 전에 밭고랑 같은 게 풀들이 막 건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불 태워갖고 태웠거든. 근데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한다니까? 시골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습성 못 버려갖고 그 불꽃이 너무 커져갖고 건조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는 거야. 산으로 옆에 있는 산 같은 데 옮겨 붙으니까 산불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산에 가서 그렇게 담배 피지 말라는데 담배들 펴대가지고 산에서 담배 피지 말라니까 담배 펴가지고 산불 나는 경우도 많고. 전에 또 강원도 쪽 큰 산불이 났을 때는 한전에서 잘못해갖고, 한전의 잘못은 아니야. 정확히 건조한 상태인데 바람이 너무 불다 보니까 전기줄이 끊어졌어. 끊어지면서 얘가 합선에 의해서 불꽃이 튕긴 게 불이 붙어버려갖고 한전에서 많이 배상해 줬을 걸 그때. 그런 식으로 불이 나더라. 근데 나무끼리 마찰이 한 불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난 불은 거의 다 실화. 사람이 실수로 낸 불들. 왜 자꾸 논두렁 밭두렁에 불 붙이지 말라는데 왜 붙이는지. 참 신보들도 고약해.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은가 봐. 도시 지역도 불 잘 나지 요즘. 아까도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가더라. 건조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요즘. 불 조심. 자, 전기력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전기력선은 전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이다. 전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을 우리는 전기력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스 극에서 나와.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거나 무한 원으로 간다. 무한 원이라는 것은 거리가 무한대인 곳, 무한대인 곳의 가상의 구를 잡아. 그 구로 발산해 버린다라는 표현이 좋겠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몇몇 전기력선의 모습을 한번 보자. 이 전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그려. 보통 자, 전하가 있으면 그 주변에 단위 양전하를 갖다 놨을 때 그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이어나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얘는 이렇게 나타나. 플러스 주변에서는 플러스 극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뭐가 나타나? 전기력선이 나타나.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원으로 가면 되겠죠. 무한원으로 간다. 무한원으로 간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무한원에서 들어오면 되겠지. 잘 봐봐. 전하 주변으로 다가갈수록 전기력선의 밀도는 어떨까? 촘촘해지지. 촘촘해지니까 전기력선 밀도가 커집니다. 전기력선 밀도 커졌다는 건 뭐야? 전기장이 세졌다는 얘기야. 전기장이 세면 전기력도 세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극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극주변으로 가까이 갈수록 전기력이 세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죠. 같은 크기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볼까? 자,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돼. 이런 그림 초등학교 때 언제 본 적이 있지? 이런 모습을 철심을 갖다 놓고 보자. 3학년 때 배워. 그래서 3학년 때 철가루 갖다 놓고 밑에 자석 붙여 놓고 막 흔들면은 이런 모습 갖게 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 실제로 전기에서도 이 실험을 하거든. 어떻게 할까? 전기에서는요, 철가루 대신에 기름을 갖다 놓고 기름 위에다가 풀씨, 예를 들어 잔디씨 같은 씨를 뿌려놔요. 그리고 전극을 걸어주게 되면 이 잔디씨들이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전기장 방향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철가루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보여. 관련 사진이 있으면 배주면 좋은데 이 책에는 없어. 책이 역할이 뭐야? 그런 걸 좀 많이 배주면 좋은데 안 배주고 있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접해 놓으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해. 자, 이번에는 플러스와 플러스를 갖다 놔볼까? 플러스 갖다 놓으면 중앙선을 중심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돼? 서로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을 갖게 해. 이런 모습을 갖게 한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기력선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면 똑같은 모양의 화살표 방향만 반대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하인데 서로 다른 크기의 전하가 있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자. 이쪽에 플러스 EQ가 있다라고 할게.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있다라고 할게. 이때 전기력선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력선은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전기력선이 많이 생겨. 전하량이 2배가 되면 전기력선도 몇 배만큼 생겨?
2배만큼 생겨. 여기 생기는 전기력선보다 얘에 생기는 전기력선이 몇 배만큼 많아? 2배만큼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 전기력선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얘는 자 똑같이 나왔고 얘는 촘촘하게 나와야 되고 얘는 듬성듬성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 몇 개가 나왔지? 10개가 나오고 몇 개가 들어가지? 5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간으로 발산해 버려. 이걸 아주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얘는 플러스 Q가 있는 것처럼만 보여. 그래서 어떻게 보여? 얘 이런 식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보이게 돼. 얘를 가까이서 확대해 본 모습이 이 모습이란 얘기야. 저거 마이너스 1kg로 Q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는. 저거 그러니까 저 전기력선 중에서 하나가 저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갔잖아. 5개나 들어갔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모든 방향으로 발산하는 거죠. 이렇게 휘어서 가잖아. 여기서 이렇게 온 녀석이 이렇게 휘어서 가잖아.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 특징 보니까 여기는 전기력선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네. 전기력선이 없다는 거는 전기장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되는 곳이 생겼다는 거지. 오케이. 작은 전압 쪽에 바깥쪽에 전기장이 0인 곳이 나타나게 돼. 자, 한편 평행한 두 금속판에 대해서 보자. 자, 먼저 일반적인 금속판에 대해서 보자. 여기 금속판인데 접지가 돼 있대. 접지됐다는 것은 땅과 연결돼 있다라는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를 충분히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뜻이 돼버려. 자, 이쪽에 플러스 Q를 갖다 놓으면요.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타나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 자, 그런데 도체에서는 항상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타나? 수직하게 들어간다라고 나타내죠. 이 전기력선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요. 마치 접지시키면 마치 똑같은 거리만큼의 마이너스 Q가 있는 것처럼 전기력선을 나타내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보여준다. 한편 평행한 두 금속판에 대해서 보면 평행한 두 금속판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이쪽에 플러스 Q를 갖다 놓으면요. 자,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생긴대. 그러면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로 뭐가 나타나? 전기장이 나타나는데 이 전기장이 균일하게 나타나. 균일하게 나타난다는 무슨 뜻이야? 단위 면적을 지난 전기력선이 일정하게, 고르게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물론 여기에서 자, 이 끝에서 나타나는 가장자리 효과도 있기는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가장자리 효과도 있기는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하고 얘기한다. 얘들은 무시. 그래서 이 판이 엄청나게 넓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기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책을 한번 선생님이 읽어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전기장의 상태는 전기력선으로 나타내면 전기장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편리할 수 있다. 즉 전기장 내에 작은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시험 전하 또는 플러스 양전하, 단위 양전하라고 표현해. 자, 이걸로 보면 그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데 이와 같이 전기장 내에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해 가면서 그려지는 직선이나 곡선을 우리는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자,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시작하여 마이너스 전하나 무한원에서 끝난다. 자, 전기력선은 진행하는 도중에 분리되거나 서로 교차되는 일이 없다. 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는다. 플러스에서 나오면 항상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전기력선의 그은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무슨 방향이라 그랬지? 전기력선 위에 접선 방향이 무슨 방향?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했지. 자, 한편 전기력선이 밀한 곳은 전기장이 센 곳이다. 우리 전기장이라는 게 전속 밀도, 전기력선에 대한 밀도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리고 전기력선 밀도가 소한 곳은 전기장이 약하다. 전속 밀도가 바로 전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즉, 전기장의 세기 E는 전기력선 밀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자, 보통 전기장의 세기 2인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으로 수직한 면을 지나는 전기력선은 1제곱미터당 2개의 비율로 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 전속이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전기 선속 또는 전기력 선속, 줄여서 전속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 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플럭스야. 플럭스. 그래서 개수라는 개념보다는 전기력선의 다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전기 다발. 전기력선 다발을 우리 플럭스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다발을 형상화시켜서 전기장으로 표현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장이 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걸 뜻해 준다라고 해. 1제곱미터당 전기력선 다발이 이게다 라는 걸 뜻해 준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전속이라는 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자,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 공간이라고 가정해 보자. 전기장이 균일한 공간이라고 가정해 볼게. 균일하지 않은 거는 과학고 들어갈 때쯤 배우게 될 거야. 아마 들어가서 배우게 될 것 같아. 자, 여기 A라는 면적이 있었대. A 제곱미터야. 그러면 이 속에 1제곱미터에는 얘를 뭐라고 해? 1제곱미터라고 할게. 1제곱미터에는 몇 개의 전기장이 지나지? 몇 개의 전기장이 지납니까? 2개의 전기장이 지난다 라고 얘기해. 전기선 다발이 2개만큼 지난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1제곱미터에 몇 개가 지나? 2개가 지나. 그러면 A제곱미터 속에는 몇 개가 지나야 되지? 파이 2개라고 하는 게 지난다라고 얘기해. 파이 2를 우리는 전속이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 파이 2는 얼마가 돼버리지? 2 곱하기 A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해. 오케이? 2 곱하기 A다.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뉴턴 제곱미터 퍼 쿨룸의 제곱이라고 쓰고 있어요. 쿨룸이야, 쏘리.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이걸 전속이라고 한대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거 하면서 힌트 하나 드렸어. 전기력선이 전기선속이 클수록 전기력선이 많다는 뜻이지. 그럼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선속은 어때?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파이 2라는 녀석은요, 전하량에 비례한다라고 기억해 두자. 나중에 다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힘들 것 같아서 요 개념을 먼저 넣어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지금부터는 자,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 이 책엔 참고로 나와 있고 너무 어려운 수학으로 표현해 놨어. 그래서 이거를 쉬운 방법으로 해석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쉬운 방법 갖고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 자,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이야. 오케이? 누구를 구하기 위한 법칙이야? 전기장 구하기야. 전기장 구하는 거다. 자, 이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구해준다. 이 밀도래매, 그치? 오케이? 밀도래매. 원래 식은 이렇게 써. 이거는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 얘는 적분기호를 써. 인테그럴 E 도트 dA라는 값이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써. 자, 이렇게 쓰는 법칙인데 지금은 얘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 이게 가우스 법칙인데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우리 개념에 맞게끔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어린이를 위한 가우스 법칙을 한번 보자. 이거 선생님이 초등학교 애들 옛날에 가르쳐 봤더니 다 이해하더라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전하가 Q래. 전하량의 Q이면 진공 속에서 진공 속에서 자, 전속이 파이 2는 다음과 같이 쓴대. 입실론 제로분의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지. 진공 중에 유전율이라고 했어.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쓰기로 했대. 이건 약속이야. 오케이? 적어놔는 입실론 제로라고 해. 이게 전기력선 다발수야. Q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지.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해. 그러면 전기력선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기장이란 게 전기력선 밀도잖아, 그지? 자, 이 전하에 의해서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을 뚫고 나오는 모든 면의 넓이를 누구로 나눠? 얘로 나눠주는 거야. 즉, 얘는 뭐가 되지? 뚫고 나오는 모든 넓이 분의 얼마?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쓴대. 이걸 잘 기억해 두자. 이걸 알면 얘를 다 처리해 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 점 전하 때문에 생기는 점 전하량, 전기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점 전하에 의한 전기장.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해달라고 하면 돼. 점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보자. 얘는 머리를 잘 굴려야 돼. 어떤 머리? 전기력선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는 말이야. 자, 이미 그렸어. 전기력선 모습으로 대부분 다 그렸단 말이야. 자, 여기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어. 얘로부터 거리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묻고 싶은 거야. 물론 나가는 방향에 전기장 생기겠지? 자, 이때 이 어리라는 녀석을 반지름으로 하는 큰 구를 한번 생각해봐. 모든 전기력선이 이 구면을 다 뚫고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구면을 다 뚫고 나온단 말이야. 어디 한 부분도
비는 곳 없이 구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지? 4파이 얼 제곱이야. 그렇다면 이때 나타나는 전기장 E라는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네. 면의 넓이분의 파이 2지. 자, 얘는 넓이가 얼마야? 4파이 얼 제곱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진공 중에서 이프실론 제로분의 Q가 된 거지. 잘했어. 그럼 얘가 얼마가 돼 버립니까? 4파이 이프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가 되는데 라지 Q 쓰기로 했지? 4파이 이프실론 제로분의 1을 뭐라고 했지 우리? K라고 썼거든. 아까 썼던 그 값이 된 거야. 뭐든지 다 맞아. 뭐든지 다 맞아. 자, 하나 더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거 포함해서 얘기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엄청나게 긴 직선 전하 분포가 있어. 무한 직선. 무한한 직선에 전하들이 분포되어 있어. 여기도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야. 그럼 총 전하량은 얼마야? 무한대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걸 정의하는 거야.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라고 하자. 오케이? 이걸 람다라고 할게. 얘는 선 전하 밀도야.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야. 1m의 전하가 얼마큼이냐라고 그냥 람다로 써주시면 돼. 자, 얘는 전기력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무한한 짝대기로 쭉 있어. 전기력선 모습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이 될까 얘? 한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얘들이 어떤 면상에서 모두 어떻게? 면에 나란하게 뻗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겠지. 이게 층층층층이 계속 쌓여 있는 거야. 그래? 한 점에 대한 방사형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전기력선은 어디를 통과해서 나갑니까? 이렇게 잡아봐봐. 우리가 궁금한 게 반지름이 어린 곳에서의 전기장이 궁금했던 거야. 이때 이 도선을 이 전하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을 잡아볼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원통을 잡아볼 수 있어. 이 원통의 높이를 L이라고 한다면 전기력선은 이 원통의 옆넓이를 찍고 나오겠네. 위아래로는 안 나와. 평행이기 때문에 윗면 앞면은 안 내려오고 옆면만 뚫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뚫고 나오는 면의 넓이가 얼마가 되지? 얘는 2파이 얼 L이라는 값이 됐어. 이때 뚫고 나오는 전하는 누구 때문에 뚫고 나오지? 여기에는 전하 때문에 뚫고 나오게 돼. 그치? 바깥쪽 아이는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걔는 그쪽에 상관이 있고 이 원통에 대해서는 내부에 있는 전하만 상관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전하는 얼마일까? 길이가 단위 길이에 람다가 있으면 전체 길이 L이면 람다 곱하기 L이 되는 거지. 이게 Q야. 자, 그렇다면 똑같이 전기장을 구해보자. 전기장이라는 것은 A분의 파이 2지. A는 얼마라고 했어? 2파이 얼 L이 돼버렸고요.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L이 됐대요. 그러면 L을 지워지네? 지워지면 얘는 뭐가 돼?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분의 람다라고 해. 얘는 K의 몇 배야? 2배지. 그래서 2K 곱하기 얼분의 람다라고 쓰게 돼. 실제 저 방식과 또 다른 식이 또 있거든. 쿨롱 법칙이 직접적 분해해서 구할 수 있는데 아직은 못해. 과거 애들도 해주긴 하는데 학교에서는 거의 안 다뤄.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가 똑같은 결과야.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가우스 법칙 잘 기억해 두자. 알겠죠? 자, 이 내용까지 질문. 다음 시간엔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여러 가지 경우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한 전기장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일반 물리에 나오는 가우스 법칙 이 식 안 써도 다 할 수가 있어. 말도. 그냥 저거 무슨 적분이에요? 동그라미 있어요. 어? 저거 무슨 적분이에요? 저거는 폐곡, 여기는 S라는 게 서피스거든. 그래서 닫힌 곡면에 대한 적분이라는 뜻이야. 지금 닫혀 있지. 닫혀 있지. 얘도 윗면 아래면 합치면 다 닫혀 있지. 그 안쪽에 있는 전하 때문에 전기력선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야. 갑자기 수학이 생각나. 뭐라고? 구간에서도 갑자기 수학이 생각나. 전 구간이야. 너 수학 과학부도 어느 구간이야? 낮다고 했잖아. 낮다고.